예,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주말에 나왔던 주요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좀 부담을 주면서 하락했다면 오늘은 또 반대되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나왔죠. 뉴욕 연은에서 조사했던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봤더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제자리. 그러니까 주말에 나왔던 미시건대 같은 경우는 수치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뉴욕 연은에서 조사한 건 제자리가 나왔고 3년 인플레이션은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.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계소득 전망치, 그러니까 가계소득 전망이 증가폭이 둔화됐어요.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. 향후에 소득이 좀 줄어들 것 같다. 올라가는 속도가 좀 둔해질 것 같다. 이렇게 되면 소비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고,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좀 둔해질 수도 있겠는데,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요. 여기에 이제 또 주택가격 전망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주택가격 전망이 내려가게 되면 임대비도 떨어질 것이다. 또 이런 어떤 기대를 갖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어쩌면 CPI가 좀 안도감을 줄지도 모르겠는데, 이런 기대감이 좀 살아났고요. 그리고 이제 빅테크 쪽에서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군들이 각각 뭐 해고 문제, 다음에 챗 GPT 관련해서 또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다,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또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우리 증시는 빅테크들이 반응할 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반에 우리 시장을 플러스로 올려서 출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. 다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게 아무래도 이제 CPI 앞두고 있는 상태잖아요. 예상치가 전년 대비 6.2, 전월 대비는 0.4. 이거 약간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. 일부 이제 분석에서는. 근데 어쨌든 CPI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? 이게 산정 방식이 또 바뀌었는데 산정 방식이 바뀌어버리면 예상했던 거하고 터무니없이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거든요. 여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죠. 그리고 JP모건에서 제시한 시나리오. 일단 6.0에서 6.3으로 나올 확률이 65% 제일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. 1.5에서 2% 정도. 근데 만약에 6.5를 넘어가게 되면 확률은 5%밖에 안 되지만 한 2, 3% 정도 빠질 거다. 하여튼 이런 식의 어떤 시나리오를 대략적으로 그렸거든요. 근데 어쨌든 시나리오 나오고 오늘 또 뭐 한 10명 넘게 분석가들이 시장 안 좋을 거야. 이런 어떤 분석들을 쏟아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단 올라가긴 하겠는데 그래도 CPI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겠다라고 해서 뒷부분까지 매수세가 이제 좀 푸시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뭐 차트 보면 사실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. 보시면 완전히 갇혀 있는 상태고 코스피만 저런 게 아니라 지난주 중반 이후는 코스닥도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면 오늘 대형주 지수가 크게 올라가고 소형업종 지수는 별로 올라간 게 없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. 이게 파란색 선이 지수고 ADR이 빨간색 선인데 지수는 올라가고 그 상승 흐름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려는 흐름이 나왔거든요. 근데 ADR 같은 경우는 오후 들어서는 이제 뚝 떨어지잖아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수 하락 속도보다 상승 종목수 줄어드는 속도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형주는 외국 기관이 주도하니까 계속 푸시가 돼서 버틸 수 있는데 중소형주는 등락이 굉장히 요란하게 나오고 쉽게 밀리고 그런 구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시장은 좀 훅 하고 불면 매도도 확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다. 이런 불안함도 오늘은 좀 남긴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말을 바뀌면 또 이제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ADR 자체가 워낙 높은 수준까지 돼 있어서 이게 오늘 데일리 ADR입니다. 이게 장중 ADR인데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이 향후에도 계속 커질 가능성은 높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들 뭐 양시장 다 매수를 했죠. 특히 코스닥 열심히 매수를 해가지고 코스닥 지수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. 그다음에 기관에서는 제가 이번 주 중에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로 바뀔 거다. 그러니까 뭐 이번 주 내내 매수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매수하는 날이 이전보다는 좀 계속 매도만 했었잖아요. 거의 2주 이상. 그러다가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매수로 바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예상대로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요.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역시 매수를 했습니다. 근데 금융투자는 거의 그냥 기계예요. 로봇같이 매수하는 쪽이라 이게 뭐 계속해서 이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.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붙어줘야지만 시장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외국인들이 CPI 이후에도 좀 매수를 붙여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. 종목으로는 뭐 외국인 삼성 SDI, 모비스, 현대차, 자동차 쪽이 매수에 들어온 게 특징이에요. 오늘 뭐 이 종목들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. 뭐 부품주 중에서 SL 이런 종들이 더 많이 올라갔죠. 그다음에 뭐 SDI뿐만 아니라 뭐 LG전자도 또 오늘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.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좀 제법 좀 매수했는데 다만 이제 보시다시피 순매수 1위 종목의 매수 규모가 별로 안 크잖아요.
그러니까 자잘하게 매수를 했다. 그러니까 매수를 오늘은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라기보다는 좀 관망한 날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. 순매수 1위 종목이 1,000억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한 날은 아니죠. 다음에 이제 그 반면에 이제 금융주 쪽 매도가 좀 많이 잡혔고요.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, 하이닉스, LG전자, 모비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매수를 했고 다음에 또 네이버를 또 오늘 담는 형태를 보였고 기관들 매도 쪽을 보면 방산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금융주라든가 좀 올라갔었던 종목군들 이런 쪽에서 이제 매도가 좀 나오는 오늘 방산주 쪽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. 기관 쪽에서는.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엔터주 뭐 좀 담는 그런 모습이었고 2차 전지주는 여전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. 뭐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사실 업종에서 큰 특징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기관 쪽에서 보면 골라담기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비엠을 팔면서 LNF를 매수한다든가 이런 형태를 보이고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했잖아요. 그리고 기술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.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요 하단 미호 표기되는 거 아래 보면 더 종목들이 좀 제법 있었거든요.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좀 선별적으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기관의 특징이었습니다. 자, 이슈를 보면 CPI가 예상은 6.2, 전월 대비는 0.4, 근원은 5.5, 전월 대비는 0.4인데 이게 이제 산정 방식이 변하게 돼서 이제 가중치 적용을 2년으로 뒀다가 1년으로 바꿔버린 게 있고 주거 비용 비율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돌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상치하고 되게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일부에서는 제기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그 수치를 보고 나서 시장의 반응, 특히 이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쪽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느냐,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환율, 환율이 이제 이후에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. 이게 이제 1,300원 쪽으로 가게 되면 지수가 한 100포인트 정도 빠지는 그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하락장 전환이 아니라 뭐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환율이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CPI 이후에 좀 안정되는 흐름이 나오느냐,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환율,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ADR이 좀 높아서 시장이 쭉쭉 연속적으로 밀고 올라가기보다는 좀 변동성 쪽에 가깝다,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특징으로는 이제 반도체, 뭐 특히 이제 AI 관련된 반도체주들이 강했다,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. 자동차 부품, DDR5, 다음에 이제 게임, 이런 종들이 강했는데 반도체 관련주는 이게 AI 반도체 관련해서 뭐 챗 GPT 때문에 그 관련된 반도체가 주문이 막 들어오고 있다, 뭐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. 저 보도 때문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주가가 조금 오버한 측면도 있어서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요 흐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어제는 조선 기자재가 강했고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강하고 반면에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은 좀 둔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종목들이 좀 변화가 생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 종목들이 연속성을 보일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그 미국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엄청 당하고 있대요. 그래서 최근 30일 동안 테슬라에서만 75억 달러 당하고 애플에서 26억 달러, 그러니까 두 종목에서 거의 100억 달러 정도 손실을 입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아, 이게 공매도 세력들 당하고 있구나,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 재료만 걸려봐라, 무조건 나쁜 쪽으로 해석해 버릴 거야, 그래서 공매도 세상을 만들 거야, 이렇게 복수심에 불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오늘 CPI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막 나쁜 쪽 뉴스만 막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거봐 막 이러면서 이제 끌어낼 수도 있는 거고, 만약에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려버리면 완전히 이제 기법하면서 그냥 쇼커버가 더 세지고 더 나머지 쇼커버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더 밀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충돌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위아래로 되게 변화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조금 편안하게 간다라기보다는 치고받고가 반복된다, 이렇게 보면서 치고 맞을 때, 칠 때보다 이제 맞을 때 그때 이제 좀 종목을 더 추리는 그런 차분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차분하게 이제 계속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. 저녁 방송과 장중 방송 이번 주에 또 예고가 돼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, 또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또 카페 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방문해 주시고, 또 가입 안내 공지도 많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 방송 좋아요와 특히 구독하기, 그리고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